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지금 야당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특히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맞아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이렇게 얘기했죠. 광복회에서는 네. 일단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오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런 외국 지사들을 함께하는 협회 모임들의 공동체도 갑자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네, 네. 했고 김구 기념관,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따로 행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광복회 사실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뭐 진보거나 아니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 지지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지지했던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광복회장을 하셨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게 보수 진영에서 봐도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아니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 그럼 건국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상황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 그러면 그 독립기념관이 또 민간 자금으로 마련됐어요. 성금 그때 모았잖아요. 네. 세금도 물론 일부 들어갔겠지만 전체적으로 독립기념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우리의 애국 선열들, 지사들 그분들을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정신을 따라가겠다고 만들어놓은 그곳에 관장을 시키는 사람이 네. 그분들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발언과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친일 행적이 있다고 친일 인명사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다시 평가하겠다. 그러면서 안익태, 백선엽 맞아요. 두 사람에 그런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중에 우리나라 와서 뭐 군인을 하고 뭐 참모총장도 하고 이랬으니까 괜찮다? 그럼 그 전에 간도 특설대에서 일했던 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렇게 예를 들면 일제 시대에 친일 행적하다가 은근슬쩍 마치 본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들어와서 저 광복되고 나서도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하고 국가에서 녹을 먹고 산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대체? 그거는 결국 친일을 정확하게 청산하지 못한 그 당시에 박정희가 문제인 거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했는데 그 전에 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이런 일 했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안익태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애국가를 뭐 작곡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했던 친일 행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 그거 없어지는 거냐고요 대체? 아니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하는 후손들요 지금도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단칸방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돼요? 독립운동했다고 아니 독립이 되고 광복이 됐는데도 정권 들어서서 본인들이 무슨 대우를 받았습니까? 도리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에서 제대로 잘 대우해주라고 하는 게 독립기념관장이 해야 될 일 아니냐고요. 네. 예. 친일 행정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마치 친일 행정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의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과연 독립기념장에 임명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요. 자, 이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김영석 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이 완성된 시점이다. 그 건국절이에요, 그게. 1919년의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29년이 걸린 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건국이 완성된 그렇죠. 게 이날이다. 1948년. 그 건국절. 건국절 이 얘기를 또 하고 그 있는 얘기를 거예요. 하고 여기에 있는 대한 거예요. 이종찬 회장의 비판. 건국절 안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얘기해라. 그래야 내가 가겠다.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라이트 사관에 상당히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건데 저는 널리 양해해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독립기념 관장에 앉힙니까? 이건 다 별개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뭐 학문의 자유든 표현의 자유든 양심의 자유든 뭐 어떻게 믿든지 간에 뭐 네. 우리나라에 워낙 다양한 사람도 있으니까 널리 양해해도 그런 사람을 독립기념 관장에 앉히는 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상대로 저는 사기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 네. 이런 뉴라이트 사건을 밝혔다면 국민들이 지지를 했을까요? 아니, 저부터도 거기서 뛰쳐나왔을 것 같은데요. 안 밝혔거든요. 그렇네요. 이거 국민을 상대로 속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그냥 하나로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어요. 한글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으면 1919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그 정부가 계승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의 뿌리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굳이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일본의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갖다가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그 국민의 정체와 그 어를 훼손시키는 사람들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네. 그 사관에 동의한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총선에서 대패한 대통령이거든요. 네. 근데 왜 더 나빠집니까? 그 전에는 이동관, 뭐 김홍일 이런 사람 써가지고 결국 총선에서 대패를 했어요. 근데 대패하고 나니까 이진숙, 김문수, 아하. 김영석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이 회초리를 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주권자가 혼을 내고 있는데 그 혼을 내고 있는 주권자의 몽둥이를 빼앗아서 국민을 또 때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대통령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나와서도 안 되는 정말 최악의 인사를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거 네.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제 아하.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빠져서 아마 국민들이 아마 엄청난 저는 국민적 저항에 저는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레드라인을 넘는 것 레드라인 같아요. 제가 넘는 볼 때.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중찬 회장도 이제 강하게 지금 대통령실 겨냥하고 있는데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용산에 일제 밀정 그림자가 있다. 대통령 주변에 밀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교수님 밀정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콕 집어서. 나한테 아니, 말씀하셔야죠. 이 사람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 밀정 예. 있겠지. 누구? 우리가 다 생각하는 그 사람. 이니셜만. 이니셜요? 원샷 최종 교수 원샷 원샷 잡아주세요. 잡지 마세요. 잡지 마. 밀정 거부합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밀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밀정이 있다고. 누구냐고. 인사에 개입하는 사람. 누구냐고. 인사에 개입하는 사람. 인사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공사에도 개입하는 아, 사람. 그래요? 그 뭐 대통령실 막 공사하고 이러잖아요. 공사와 인사에 아, 개입하는 분이에요. 그게 밀정이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누군지는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해. 아니 저는 윤석열 부부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네, 결국에는 아니 뭐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있으니까 네. 뭐 논란으로만 제가 치부한다 치더라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의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네. 이거를 지금 이렇게까지 아하. 문제가 나왔는데도 바로잡지 않는다? 그럼 동의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 법률적 책임 져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요. 신인규 변호사가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야. 네. 두 명이야. 둘 중에 한 명. 최종 교수. 아 왜냐면 둘이 휴가를 따로 갔기 때문에 누가 요거 네, 인사했는지는 좀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네. 최종 교수님 항상 이제 진봉술로 이제 예, 요 빠져 나가십니다. 네, 대단합니다. 아, 그때는 제가 또 보안 기능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제 입을 통해서. 공라인으로서.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네. 곧 임명할 것 같으니까 예, 예. 주의해야 돼요 말을. 알겠습니다. 주의하시고 계시고 주의. 인사 문제를 보더라도 하나 더 짚으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됐는데 네. 사실은 과거 막말도 있고 반노동적인 발언 때문에 그렇죠. 왜 이 사람을 또 아니 그분은 웃긴 게 노조가 없는데 감동을 느끼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야, 말이- 아니 정말 저는요 간첩을 국정원장 시키는 거랑 비슷하고 아동 학대 전과범을 아동 권리 보장 원장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이 이제 됩니까, 김영석 이게? 그 독립기념관장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독립기념관장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김문수 후보자도 왜 고용노동부 장관이냐 이게 나오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노조 없는데 감동을 느낀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기본적으로 무슨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사를 할 때 이분이 네. 정말 이 자리에 적합하다. 이분이 정말 이 업무를 제일 잘할 사람이 이걸 고려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 내 말 잘 들을까? 아니면 지금 저렇게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탄핵까지 하라고 외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욕은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네. 어차피 탄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임기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아하. 이제 좀 중단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뭔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지 사람들이. 네. 조금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바뀔까? 이걸 포기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포자기 그렇지, 상태인 그렇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냥- 이제 나를 지키는 게 필요해. 호위무사들 그러려면 정말 목숨 걸고 어떤 네. 일이 있어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만 찾는 거야. 그럼 흠 있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 흠이 없는 사람이나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오면 못 어떻게 가죠. 됐어? 못 한다 못 가죠. 그러지. 네.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1억 천금을 줘도 안 안 가죠. 가지.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이걸 임명하려고 그래도 다 안 했을 거야. 나 뭐 누구한테 누구 해주세요 해도 교수 하겠냐? 안 교수님은 가지. 양거 내가 아 윤석열 정부와는 전화 끊었습니다. 내가 정신 전화 나간 끊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다음에 가신다는 거죠? 다음에 그래 정권 바뀌면 정상 정부 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만 찾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그냥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그래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절대 이런 행동 못 해요. 누가 봐도 아까 반인권적인 사람, 반노동적인 사람 노동자원에 앉히고 네.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도 보세요. 하는 꼴을 국회의원들이 현장 방문 갔는데 깡패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올 정도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네. 독립기념관장 이렇게 반 애국적인 사람을 보내고 이런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할 사람들만은 자기는 찾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결국은. 저도 윤석열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는 딱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예. 마치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성적으로 빗볼 가능성은 제로니까 오히려 퇴학 처분을 유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로 하여금 본인을 퇴학당해서 나는 억울한 퇴학을 당한 학생이 되는 피해자 코스프레지 네. 더 공부해가지고 뭐 승부 볼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 정부가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유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더 비정상적인 게 뭐냐면은 국무총리가 사퇴한다는 얘기를 밝혔었거든요. 그랬었죠. 총선 대표 이후에. 맞아요. 근데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많은 예상은 최장수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총리가 일을 못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만 하고 늘 바지 총리, 신문 총리 해가지고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고 네. 정무적으로 가장 대통령 다음 책임자니까 옷 벗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분을 교체를 못해요. 그럼 교체를 왜 못하느냐? 없어. 한덕수 총리를 교체하면 국회 동의받을 만한 안 돼, 후보자가 안 돼.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놓고 봐도 이 정부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비정상이에요 지금. 근데 비정상 속에서 들어가는 인사들은 김문수, 이진숙, 김영석 요 세 명만 놓고 봐도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정부를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그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나라 걱정이 되고 이걸 방치하면 제가 헌법이 파괴되고 있는 거를 용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다할 것이냐 네. 그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저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우리 그러니까요. 구독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